집착. 내가 집착한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뭘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나를 뒤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고? 다른 사람 만나서 나도 좀 편히 살면 안 돼? 당신도 이미 알잖아. 이대로 사는 건 서로 불행한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당신이 원하는 인생이야? 이젠 나를 좀 자유롭게 놔줘. 나 달라고? 날 이렇게 버리고 떠나겠다고? 그게 당신이 말하는 인생이야? 그래. 다 좋아.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으면 이혼해. 당신이 내 마음에 남긴 상처. 나 혼자 짊어질 테니까. 남편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고 정인지 씨는 참아왔던 눈물이 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사연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에 살고 계신 67세 정인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인지 씨는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과 수십 년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한 긴 세월 속에 행복과 고생이 얽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동반자였기에 남편을 향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 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믿고 의지했던 남편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배신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동창회를 다녀온 남편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혹시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그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읽어내려가면서도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인지 씨가 겪으신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주는 배신감이란 어떤 감정일까요? 평생을 함께하고 의지해온 사람이기에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홀로 견뎌내야 한다는 막막함 속에서 정인지 씨는 결국 황혼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보내주신 사연의 글 한 줄 한 줄에 그 깊은 상처와 기가 막힌 심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연을 통해 정인지 씨의 아픔을 함께 느껴보고 이 이야기가 또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인지 씨는 남편과 함께한 지난 세월을 회상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남은 아쉬움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정인지 씨는 젊은 시절부터 예술 분야에 재주가 많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종종 저런 재주를 썩히긴 아깝다라며 칭찬할 정도로 뭐든지 척척 해내셨다는데요. 그 재능 덕분에 대학에 진학해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남편의 뒷바라지와 가정을 돌보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인지 씨의 남편분께서는 결혼 초창기부터 꿈꾸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정말 쉼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집안을 꾸려나가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정인지 씨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남편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작업복을 매일같이 다림질하며 일일이 챙기는 그 정성에 주변 사람들은 다들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때는 오로지 남편의 성공을 돕는 것만이 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사업이 커지면서 더욱 바빠질 때마다 정인지 씨의 마음 한편에서는 오랜만에 잠자리에 드는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분 역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지 잠깐이라도 집에 들를 때면 늘 정인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라고 말하곤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정인지 씨는 그 따뜻한 한마디면 힘든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정인지 씨는 당시의 남편을 내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회상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자신의 꿈을 펼치는 동안 정인지 씨는 어쩌면 자신도 꿈꿔봤을 삶을 조금씩 포기해가며 가정에 더 충실해졌습니다. 그저 가정과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그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마음을 접고 산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인지 씨께서 그렇게 헌신하며 남편과 함께 일궈온 세월 덕분에 정인지 씨는 지금의 장성한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참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생스러웠던 시간 속에서 남편과 힘을 모아 키워낸 아들과 딸은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고 남들 앞에서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자식들로 자라주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을 느끼셨다고 해요. 정인지 씨의 아드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에 소질이 있어서 대학 졸업 후에는 자신의 길을 찾아 묵묵히 한 분야에 매진했고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딸 역시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 늘 따뜻하고 사려 깊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딸은 사회에 나가 자신의 일을 찾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종종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사소한 선물을 챙겨주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정인지 씨는 늘 애틋한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내겐 큰 복이지. 라고 말씀하시며 자녀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지난 세월이 있었기에 정인지 씨는 지금 누구보다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부모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서 제 몫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인지 씨는 마음 한편에 큰 위안과 뿌듯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간의 헌신과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이 모든 것이 지난 세월의 고생을 잊게 해줄 만큼 충분한 보상이라 여기셨던 겁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온했던 어느 날 정인지 씨는 남편이 오랜만에 동창회에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개인적인 술자리를 그다지 즐기지 않던 남편이었고 어디를 가든 자정을 넘기지 않고 꼭 집에 돌아오던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들이 계속 졸랐다고 하니 무척 오랜만에 편히 즐기고 오라며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당신도 친구들이랑 가끔은 나가서 노는 게 좋지라며 별 생각 없이 격려했지만 왠지 모를 생소한 기분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12시가 되기 전 약속이나 한 듯 정인지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 이제 집에 들어가는 중이야. 금방 도착할 거야 라는 말이 남편답게 느껴졌고 정인지 씨는 다시금 남편의 그런 성실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온 남편의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살짝 취기가 오른 얼굴로 들어서며 무심한 듯한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그 웃음에 왠지 모를 들뜬 느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날 밤 남편의 낯선 모습이 마음 한편에 잔잔한 파문을 남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창회를 다녀온 것뿐이었지만 남편의 표정과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 한구석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고 별것 아닌 듯 여겨보려 했지만 마음속에 석연치 않은 기분이 남아있었고 한동안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점점 더 자주 동창들과 만난다는 이유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사는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잠시 만나는 것뿐이라며 가볍게 설명했지만 만남이 점차 잦아지면서 이 모든 것이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느꼈지만 무작정 남편을 의심할 수는 없어 그저 마음 한편에 이 의문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매번 집을 나서며 차려입고 낯선 향수 냄새까지 묻혀오는 남편의 모습이 정인지 씨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집안일에도 신경을 썼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꾸만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남편의 변화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믿었던 시간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정인지 씨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정인지 씨의 남편은 평생 동안 옷에 큰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무난한 색상의 옷을 선호하며 옷을 사야 할 때도 늘 골라주는 대로 입었기에 정인지 씨는 남편의 옷을 챙겨주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낯선 외출복을 입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와 세련된 색감의 바지를 입은 남편의 모습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인지 씨는 자연스럽게 이거 언제 샀어? 내가 본 적 없는 옷이네.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 그냥 백화점. 상품권이 생겨서 사봤어. 가끔 나도 새 옷 좀 입어야지. 라고 대답했지만 정인지 씨는 남편의 말이 왠지 낯설고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거짓말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의구심을 품은 채 그저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정인지 씨는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집에서 핸드폰을 잠그지도 않았고 벨소리가 울리면 대수롭지 않게 핸드폰을 집어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동창회 이후부터 남편은 갑자기 핸드폰을 무언가 소중히 여기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벨소리나 진동이 울리기만 하면 화면을 재빨리 감추거나 할머니가 옆에 있는 경우에는 급히 다른 방으로 이동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인지 씨는 속으로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대체 누군데 저렇게 허둥지둥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함께 지내오며 신뢰해온 사람인데 괜한 오해로 관계가 틀어질까봐 애써 묻어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이 반복될수록 정인지 씨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동창회 이후 남편의 동창들과의 모임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더니 이제는 2주에 한 번꼴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연락도 자주 하고 요즘 모여서 얘기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라고 즐거운 듯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정인지 씨는 의문이 들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인지 씨는 남편에게 웃으며 나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한번 같이 가보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당신이 갑자기 거길 왜 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라며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 반응에 정인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남편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화를 낼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그 반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동창 모임에 갈 때마다 차려입고 향수까지 뿌리며 집을 나서는 모습에 이제는 알 수 없는 거리감과 불안감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을 믿고 의지해온 정인지 씨였지만 이제는 그간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며 서운함과 상처가 가슴속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동창회에 다녀온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은퇴 준비를 마쳤고
평생 도맡아 하던 모든 사업을 인수인계하고 이제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은 보통 은퇴 후 남는 시간을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바빠서 미뤄뒀던 취미도 즐기며 보낸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정작 남편은 은퇴 후에도 정인지 씨와의 여행 이야기를 꺼내기는커녕 여전히 바쁘게 친구들과의 약속을 챙기며 다니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씩 집을 나서며 어디론가 바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지 씨는 차츰 더 큰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낯선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풍겼고 그 냄새가 마치 여성의 화장품 냄새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남편의 잦은 외출과 변화된 태도는 정인지 씨에게 너무도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점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쌓여가던 어느 날 정인지 씨는 용기를 내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너무 잦은 것 같아. 좀 줄이고 우리도 여행도 가고 나들이도 같이 다니면 좋잖아. 당신도 은퇴했으니 이제 우리 한 번쯤은 같이 여유롭게 지내보면 좋지 않겠어? 정인지 씨는 조심스레 마음을 담아 남편에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와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인지 씨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다지 집중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대충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자꾸 나만 끌고 다니려고 해? 친구들하고 여행 가면 되잖아. 내가 친구들 만나고 오는 게 그렇게 불만인가? 남편의 격앙된 반응에 정인지 씨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걸까 싶어 당황스러웠지만 속 깊은 상처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내는 법이 없던 다정한 남편이었기에 정인지 씨는 그저 충격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 용기를 내서 은퇴한 남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인지 씨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쌓아온 세월이 이렇게 덧없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인지 씨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 남편에게 차마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그 차가워진 태도가 정인지 씨의 마음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인지 씨는 평소처럼 남편의 옷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주머니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뜻밖의 물건이 손에 닿았습니다. 바로 영화표 2장이었죠. 남편은 정인지 씨와 결혼 후 영화관에 거의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내지 않았고 나이가 들고 나서도 요즘 영화관은 다 젊은 사람들만 있는 데라 좀 민망하지 않냐며 늘 거절해왔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과 영화도 보러 다닌 걸까요? 정인지 씨는 순간 그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눈 감으려 했던 남편의 변화가 그 영화표 한 장으로 선명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표는 오랜 불안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보였고 정인지 씨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남편은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고 늦은 저녁 무렵 들어오며 기분 좋게 한 잔 마시고 온 듯 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제야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옷에서 영화표가 나왔어. 누구랑 갔던 거야? 남편은 놀란 듯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내 옷을 왜 뒤졌어? 왜 멋대로 남의 물건을 뒤져? 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쌓아왔던 의심과 불안이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인지 씨는 내가 뒤질 수밖에 없게 한 건 당신이야. 이제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이 계속 나 의심했던 것도 알아. 이제 당신도 편해질 때가 됐잖아.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말에 정인지 씨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왔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혼 이야기는 그야말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모든 기억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정인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정말로 누군가 있는 거야? 라고 묻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당신이 의심하는 거 다 맞아. 나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 남편의 고백은 냉정하고 담담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정인지 씨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지만 남편의 단호한 표정과 태도에서 거짓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소중한 친구였는데 결혼 후 미국으로 떠나 살다가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난 그 친구가 왠지 모르게 안쓰러웠고 한때의 친구로서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전 친구니까 잘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더라고.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같이 있고 싶고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어. 이게 나도 참 어이가 없지만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해.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고 놓을 수가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눈빛에는 설레고 행복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정인지 씨에게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믿고 의지해왔던 남편의 마음이 이제는 정말 자신에게서 완전히 떠나 저 먼 곳으로 가버렸음을 느끼며 정인지 씨는 가슴 깊이 절망을 느꼈습니다. 함께 쌓아온 세월을 남편은 너무도 가볍게 뒤로 하고 있었고 평생을 바쳐 헌신해 온 자신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을 옮겨간 남편의 모습에 정인지 씨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정인지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벅찬 고통 속에서 그렇게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심을 묵묵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정인지 씨는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한동안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끊임없이 정인지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시 청춘을 되찾은 것 같다는 남편의 말, 자신과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던 그의 목소리가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남아 정인지 씨를 괴롭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말들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정인지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던 어느 날 남편은 짐을 싸들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듯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었고 그저 가방을 챙겨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정인지 씨는 남편이 떠나는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남편이 없는 방을 발견했을 때야
비로소 그가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정인지 씨는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자신이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을 찾아갔고 상담을 통해 그간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단 결과 우울증 약을 처방받게 되었고 한동안 약을 복용하며 스스로를 다잡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싶어도 정인지 씨는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끝내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떠난 그 배신감이 정인지 씨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 깊은 상처를 오롯이 자신 혼자 짊어지고 버텨야 한다는 절망감에 하루하루가 겨우 지나갔습니다. 정인지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은 마치 몇 년을 버틴 듯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정인지 씨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멍한 상태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길가에 붙어 있는 한 전단지가 정인지 씨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커다란 글씨가 눈에 띄었고 그 아래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좋아했던 미술이 있었지. 정인지 씨의 가슴 한켠에 잊고 지냈던 어쩌면 묻어두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보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 시간들이 정인지 씨에게는 순수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잔뜩 설레며 미술을 배우고 싶다던 자신이 떠올랐고 그때는 정말 그림만 있어도 세상이 밝게 보였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세월 동안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잊어버렸던 자신의 꿈, 오래전 바람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정인지 씨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정인지 씨는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화센터에 들어선 정인지 씨는 접수 데스크에 놓인 수강 목록을 꼼꼼히 살펴본 끝에 동양화 코스를 신청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적어도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붙잡고 살아봐야겠다는 결심이 차오르며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기분에 정인지 씨의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간 자신이 좋아했던 일들을 억누르고 살아온 것이 결코 옳은 길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무언가 다른 삶이 필요했습니다. 이제야 정인지 씨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이 정인지 씨에게는 어쩌면 삶을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동양화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정인지 씨의 삶은 점차 새로운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 몰두하는 시간들은 정인지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작은 붓을 들고 세밀한 선을 그어나갈 때마다 머릿속에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상처가 서서히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지 씨의 동양화 강사 역시 정인지 씨의 감각과 표현력에 깜짝 놀라워하며 정인지 씨가 더욱 자유롭게 그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인지 씨는 매일처럼 붓을 들고 색을 칠하며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만의 감정을 하나씩 표현해 나갔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만큼은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고 마음속의 모든 상처와 분노가 종이 위에 고요히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 시간이야말로 평생 기다려온 자유와도 같은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정인지 씨는 그림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고 남편에게서 받은 배신의 충격이 서서히 작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컸지만 이제는 남편과의 이별이 곧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무거웠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남아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인지 씨는 그 결심에 따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인지 씨는 아이들을 불러 남편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결정을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이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이별과 새로운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그리 편한 일은 아닌지 남편의 얼굴에는 약간의 창피함과 불편함이 비쳤습니다. 정인지 씨는 그저 담담하게 이제 아버지와 나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님의 확고한 표정에서 더 이상 말릴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새로 만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식들은 어이없어하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정인지 씨는 자신이 오랜 세월 견뎌온 인생의 한 장을 완전히 덮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어 함께 걸어가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인지 씨는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마치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혼자 지내는 생활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많겠지만 이제 정인지 씨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일이 생겼습니다. 동양화를 통해 표현하는 작업이야말로 지금의 정인지 씨에게는 작지만 큰 행복이자 삶의 의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림 앞에 앉아 붓을 들 때마다 그녀는 마치 영혼이 더 충만해지는 듯한 평온을 느끼며 삶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인지 씨의 성실한 태도와 뛰어난 감각을 눈여겨본 강사는 이제 그녀가 진정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다며 대회에 출품하여 등단을 목표로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한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등단이라니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지만 정인지 씨에게는 이 기회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 미처 이루지 못했던 예술적 꿈을 이제 다시 붙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희생하고 참고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바뀌었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워진 하루하루가 정인지 씨에게는 크나큰 위안이자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의 이별이 아팠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정인지 씨는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혼자가 되니 많이 힘들고 외로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내 안에 강한 면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저도 제가 가진 이 재능을 믿고
계속해 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금 또 다른 봄을 맞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정인지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그 배신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느낄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정인지 씨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용기와 자신을 되찾으려 한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오롯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을 찾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는 그 과정이 얼마나 큰 치유가 되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억눌러야 했던 소망과 꿈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인지 씨가 자신의 길을 걸으며 새롭게 피어나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계시니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토록 아픈 이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새 인생의 길을 닦아 나가시는 정인지 씨의 이야기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정인지 씨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인지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는 정인지 씨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나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일어서 보려는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정인지 씨처럼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새롭게 그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울림이 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